태국 안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가 되게 적은데 이게 실제로 문화 속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삶의 배경의 자리 안에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가족 구성원의 제1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부모님의 관계, 부모님의 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의 영역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태국 사람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어릴 적부터 가정이 좀 표현이 그렇죠. 해체되거나 역기능적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기능 이 펑션 자체가 가정의 펑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의외로 편부나 편모 그것도 아닌 제3의 친척들에 의해서 키워지고 길러지고 양육된 사람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태국 안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태국 안에 다른 나라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을까? 그 첫 번째 하나 특징이 뭐냐면 태국 안에는 까터이라고 하는 왜 이러한 어떤 성 영역에 있어서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왜 동남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성에 대한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왜 여기는 성 전환 수술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걸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가 덥고 한 적도의 나라? 아니 적도의 나라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구본을 딱 펼쳐놓고 보면 그 적도 라인에 걸쳐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태국은 그 적도 라인에서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럼 왜 이렇게 태국 안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봐왔더니 가정 안에 아빠의 기능이 너무 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그럼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북쪽이나 어디 치앙마이나 이런 데 올라갔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본인들이 벌써 학교 안에서 그렇게 무리를 짓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 막 입술을 뻘겋게 바르고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걷고 근데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조차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자세하게 봤더니 아빠의 기능이 너무 약화되더라. 그리고 아빠가 존재적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 아빠 이런 영역에 있어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때로는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키워내지 못했고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술과 이런 것들로 굉장히 아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구타, 폭행 이런 문제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하나 또 하나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안 나오는 영역 왜 그러냐면 어릴 적부터 자기가 그 자체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난 절대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술 먹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어릴 적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버려서 나도 아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안에 실제로 아빠에 대한 기능이 너무 약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빠가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보다는 엄마가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고 이런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부성애가 아니라
모성애예요. 태국은 북의 중심 국가가 아닙니다. 모계입니다. 왕실, 왕도, 그럼 당연히 상식적에서 이해되려면 북에 해야 돼요. 근데 모계예요. 기능적으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영역이 너무 기능이 약화됐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종교 영역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종교의 영역으로 딱 끄집어 들어가 보면 태국 불교 절에 갔더니 부처가 여성이야. 부처의 형상이 여성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무앙보라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부처가 가슴이 나와 있고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성화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엮이는 게 가정 안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찾았을 때, 경험했을 때 찾아갈 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어? 절인데, 절에 갔는데 절의 부처가 부성화되어진 남성성의 아버지 형상을 띠고 있다 그러면 위로받을 수 없죠. 위로받을 수 없죠. 그러니 당연히 여성성이어야 되고 어머니와 같이 따뜻해야 되고 어머니 형상과 같아야 되고 어머니의 품 같아야 되고 어머니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영역에 대한 이것들을 자세하게 연구해보고 태국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캐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태국은 사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부성, 남편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건강한 존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아내가 남편의 가치 존재 위치가 절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모델링을 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이가 태어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로서의 그런 부분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내가 어릴 적엔 아빠가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비교되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평안할 때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좀 부끄럽지만 예를 들어서 한참 육아를 하고 저희가 많이 어려울 때 아내가 애 둘셋을 키우면서 매일 양복을 다려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는 군대에 30년 넘게 다녀서 집안에 있는 모든 빨래를 다 아빠가 다렸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당신도 우리 아빠처럼 다림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영역들은 가정 안에 가져와서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질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경험되어진 좋은 거라도 상대방 곧 남편 혹은 아내 영역 안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 될지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경험될지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여성이 정말 남편으로부터 정말 사랑받기 원한다면 남편의 자존심이란 표현이 아니에요. 존재로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혹 여성들이 돈을 벌어 왔더라도 혹 여성분들이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혹 그것이 당신의 소유일지라도 남편에게 상의하고 남편에게 이건 어떻게 하면 어떨까? 남편에게 한마디 물어주는 존재적 가치를 통해서 이 가정에 나의 존재는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머물러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된다. 이것들 꼭 기억하기 바라요.